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RS입니다. 어제는 나스닥이 시원하게 3% 이상 폭등을 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번 커뮤니티 글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크게 수익 중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언제 매도하냐가 중요할 텐데 저는 앞으로 FOMC 전까지 상승 랠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침 시각인데도 장이 끝나고 0.8%가량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TQ는 2.4% 상승이고요. 테슬라도 제가 충분히 살만한 지점이라고 200불대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시원하게 반등을 해준 모습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처럼 테슬라는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 이번에는 SOXL보다 저희 TQ가 더 올랐고 불즈랑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역시 하락장에서는 TQ가 가장 잘 방어해주는 모습입니다. 기초자산에 투자해야 가장 수익률이 높습니다. 분할 매수를 잘 따라와 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빅스 지수를 봐도 13일 부근은 올해 빅스 지수 상단 라인에 맞고 내려올 수 있는 자리였고 상황들도 매수를 하기에 충분한 자리였습니다. 여러 유튜버 중에 저처럼 직접적으로 수치를 정해서 매수를 말씀드린 유튜버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통의 유튜버들은 더 떨어질 수 있으니 관망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음 주 떨어질지 이번 주 떨어질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술적으로 싸고 내가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이고 거시경제와 흐름을 보고 마인드는 장기 투자자로서 매매는 단기 투자자처럼 할 뿐입니다. 이제는 FOMC 미팅까지 상승 랠리를 어느 정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리밸런싱을 할 구간이 온다면 어느 정도 실현을 해서 리밸런싱을 하고 다음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구간이 안 온다면 끝까지 그냥 가져갈 계획입니다. 제가 리밸런싱 구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승했을 때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멘탈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잘 맞추어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차트입니다. 정말 중요한 저항 라인인 1550까지 상승을 했을 때 리밸런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더 강하게 뚫는다면 12000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리밸런싱을 고려해야 되는 구간이고 현금이 없으신 분들만 리밸런싱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전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지 보는 게 관건이겠네요. 극단적인 공포에서 이제 공포 단계로 왔습니다. 그리드 정도로 라인으로 가야 리밸런싱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수시로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요인도 있지만 거시경제의 뉴스를 보고 이에 따라 시장이 입맛대로 소화하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뉴스는 우선 영국이 감세안을 대부분 철회하겠다는 뉴스입니다. 새로운 재무장관으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느낌입니다. 영국에 대한 노이즈가 제거되는 거죠. 두 번째는 미국 뉴욕 제조업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침체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피벗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시장이 안 좋은 뉴스에 반응을 한 것이죠. 지금은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악재가 호재입니다. 코로나 때 역대급 하락했던 것들이 지금 다시 보이려고 하고 있죠. 이는 명백한 침체 신호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들 때문에 증시가 어제는 폭등을 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올랐다기보다 그동안 쌓인 채권초 물량들, 매도 세력들의 청산도 한몫을 했다고 보고 기술적인 지표들 때문에도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더 보는 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거의 시진핑 사면임이 확실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당대회를 열었고 당대회 내용은 정말 긍정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안 좋았던 GDP 발표까지 미루면서 말이죠. 최근 피델리티, 비즈니스 사이클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리세션 과정 중간에 있었다가 그 기간을 치고 나가는 느낌입니다. 가장 안 좋은 시기를 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거시 경제에 정말 중요한 뉴스이고요. 제일 먼저 침체를 겪은 중국이 시진핑 사면임과 더불어 중국의 포문을 더 오픈하겠다고 말합니다. 세계 공급망의 재가동과 인플레이션 수출을 중국이 받아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침체를 지나 증시 부양, 준비와 시중은행 유동성 지원도 있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보면 중국이 가장 먼저 매를 맞고 이제 다시 정부가 개입해 살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뱅커들과 헤지펀드들은 중국을 나무라게 봤었죠? 중국의 선제적 행동이 세계 경제에 중요한 포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비즈니스 사이클도 일치하고요. 이제 뉴스들을 살펴보면 어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 호조도 있었고 영국 감세안 철회 등으로 큰 폭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 제조업 지수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낮게 나와서 이 뉴스가 호재로 작용했고요. 이제는 경제학자들이 내년에 완만한 경기 침체를 전망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말했습니다. 평균 경기 침체 기간이 10개월이지만 이를 하회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침체가 끝나 있으면 주식은 어디까지 올라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또한 이제 투자자들의 저점 탐색이 본격화되었다고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사는 없었는데 투자자들이 저점이 거의 다가왔다고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걸 시사하죠. 과거 사례 하락장에서 이는 단기 랠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리밸런싱을 한다면 우리는 다음 저점에서 또 매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사면임으로 국내 증시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하네요.
역시 한국 증시는 암울합니다. 나스닥 얼마 안 빠졌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은 정말 암울합니다. 한국 증시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미국 안전한 기업 100개에 제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로 다음 일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바로 다음 일은 알지 못하지만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류 역사는 기술의 발전과 산업혁명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세대에서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투자해야 할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한 곳을 바라보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요 며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커뮤니티 글 보고 매수하시고 멘탈 잘 지켜주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